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학령기입니다. 자, 학령기는 일단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게으르면 절대 안 되겠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자, 또래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회활동이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 동그라미 하시고요. 집단에 가입을 원한다.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축구? 그죠? 만들어지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뮤직, 방송 댄스 뭐 이런 것들 클럽들이 엄마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협동하면서 학교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학교 공포증 동그라미. 나중에 학교 공포증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발달, 운동 발달도 오래된 문제긴 하는데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학령기도 제일 성장이 빠른 건 아까 어디였었죠? 영아기, 청소년기죠. 나머지 기간들은 성장이 천천히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령기에서 남자아이가 성장이 빨라요? 여자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요? 여자아이들이 성장이 빠르죠. 그래서 여학생이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학생이 급성장해서 남학생들보다 2년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비율의 변화, 하지 성장 속도가 증가하죠. 또 키에 비해서 머리둘레, 허리둘레가 감소하고 골격이 자라면서 지방이 줄어요. 그래서 몸무게에서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스타키오가 세 번째 보세요. 자, 유스타키온이 직선으로 되어 있었고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중이염 발생 빈도가 높다 그랬었죠. 근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 안쪽으로 이제 유스타키온이 위치를 하면서 자, 학교 들어가면 중이염의 빈도는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 성장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성장통이 실제 기출 문제였었죠. 자, 성장기 보세요. 자, 여아에게서 많이 호발이 됩니다. 남아보다는 여아 동그라미 하고요. 자, 빠른 골격 성장이에요. 근육 성장 속도보다 뼈가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장골의 골격 길이가 성장이 빨라서 골막이 늘어나서 자극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칭적이다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이 동시에 나타나고요. 안 움직이면 통증 없어요. 그런데 아픈 곳은 어디가 아프냐 누르지 못해요. 어딘지 모르고요. 마사지하면 되게 시원해 하고요. 특히 네 번째 땡 별표, 심한 신체활동 후나 저녁, 밤에, 그러니까 신체활동을 오후에 심하게 했잖아요. 그럼 밤이라든가 저녁에 성장통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요, 애가 다리 아프다고 막 우니까 한밤중에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집에서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휴식하거나 자고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밤에 아프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오는 거죠. 자, 관리는 자연 소멸이고요. 자, 저녁에 아프니까 따뜻한 물로 전신 목욕해주면 되고요. 국소 부위 찜질, 마사지, 근육 신장이 뭐죠? 신장을 시키니까 스트레칭 운동하면은 효과적이고요. 무리한 운동, 과격한 움직임은 당연히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통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2페이지 와서 편도 아데노이드가 학령기 동안에 성장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6살에가 아까 성인이었었고 림프 조직들이 12살까지는 성인 2배로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가 20개였죠. 다 빠지고 자, 영구치가 32개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살 때 전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미운 7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이가 빠지면서 예뻐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치아 형태 안몽결의 변화로 어색한 얼굴들이 보이게 되고 자, 시야가 많이 발달하는 게 6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시력철학 확인하셔서 안과 검사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자, 논리적인 조작기라는 것이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귀납적인 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연역적 사고가 일어난다. 이것도 첫 시간에서 설명했어요. 귀납적인 거는 어떤
결론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결론을 만드는 게 귀납. 연역적인 거는 큰 결론에서 나눠지는 게 연역이죠. 그래서 처음엔 이거 하기가 힘들죠. 처음에는 요렇게 사실을 모아서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렇게 되는 게 귀납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귀납적인 사고, 그 다음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하고요. 가설, 추상 다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역성 보세요. 3 더하기 2가 5다. 그런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5 빼기 2는 3이다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가능하고 분해하면 조립을 못하는 게 학년 전기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시 조립도 하고 퍼즐도 새로 다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존 개념,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라든가 형태라든가 모양이 바뀌어도 사물의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 그래서 크기 보존 개념이 먼저, 그래서 크기, 무게, 부피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 사고에서 좀 벗어나죠. 그래서 탈중심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 간의 특성, 공통점, 차이점을 이해해서 이거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표 수집, 요즘에 우표 수집 안 하죠. 우표 거의 없으니까. 스티커 많이 모집하고요. 카드, 남학생들은 유의한 카드, 뭐 이런 카드들. 저희 애는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요. 집에 한 1000장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팔기도 하나 봐요. 특이한 것들은.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인형들 많이 모으죠. 그 다음에 저학년들 가고는 무슨 괴물아치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시계도 많이 모을 것도 있더라고요. 서열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키가 작은 A에서 키가 큰 순서로 나눌 수 있고요. 한 가지 특성 외에 이제는 분산의 개념들이 발달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성심리 발달은 잠복기죠. 자,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년 전기는 성에 짐작해 있던 게 이제는 잠깐 수그러들어 있는 상태예요.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 사귀는 게 급하고 스포츠 활동하는 게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